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전도서 3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함이라는 것은 뭘까요? 표준 국어 대사전에 보니까 일을 하느라고 힘들이고 애쓰는 것을 수고라고 합니다. 그렇게 정의를 해놨네요. 특별히 육체적인 노동을 말합니다. 물론 이제 마음 씀씀이 정신적인 씀씀이도 물론 있는데 특별히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수고는 그래도 땀은 흘려야 수고지 땀도 안 흘렸는데 수고라고 하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육체적 노동을 말합니다. 얼굴에 땀이 흐르는 것. 창세기 3장 19절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죽을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체험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물론 이제 복된 말씀은 아니에요. 약간 저주이면서도 일종의 이제 숙명과도 같은 반드시 누구든지 치루어야 하는 어떤 숙제 같은 그런 말씀이죠. 모든 사람이 수고롭게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아무리 자동화 시스템이 발달되었다고 해도 인간이 해야 할 일은 있게 마련입니다. 이 일이 없으면 다른 일을 해서라도 일을 해야 됩니다. 땀방울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살려면 땀방울을 흘려야 돼요. 요즘 현대인의 문제가 뭐냐면 얼굴에 땀이 안 흘려서 생기는 문제가 많아요. 얼굴에 땀이 흘려야 좋습니다. 그게 낙이다. 근데 우리는 되도록이면 얼굴에 땀이 안 흘리고 어떻게 돈 벌 방법이 없을까? 이걸 연구하다 보니까 그쪽으로는 잘 발달을 했는데 문제는 그래서 생기는 문제가 많아요. 병도 많이 걸리고 히스테리도 많아지고 그리고 또 정신적인 질병도 많아지고 그렇게 삶이 변해버리죠. 삶이 변해버리니까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 문제들이 사람을 또 괴롭혀요. 그래서 땀을 흘리는 것이 좋다, 지혜롭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땀을 흘리는 것이 낙이고 복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과거에는 자연과의 전쟁, 특별히 땅과의 전쟁을 하면서 땀을 많이 흘렸죠. 인류가. 근대에 들어서는 기계와의 전쟁, 아직까지 끝나지는 않았지만은 현대에 들어서는 사람들과의 전쟁이 내가 더 얻으려고, 너보다 내가 더 얻어야 되겠다 하면서 치열하게 경쟁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념적으로는 계급투쟁이라고 그러죠. 미래에는 어떨까요? 제가 이제 상상을 해봤는데 미래에는 나와 다른 가치관과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더 치열해질 것 같다 하는 생각이에요. 세계사를 보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합니다. 무기를 만드는 이유가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죠. 무기가 없으면 세상이 평화로워질까요? 그렇지 않죠, 절대로. 무기가 없으면 주먹이라도 가지고 와서 때려서 저 사람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게 세상이죠. 많은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너무 놀라워요. 북한에서 저렇게 계속 핵으로 위협을 하는데 정작 남한은 편안해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편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이러니죠. 놀라워요. 여러분들은 한국을 떠나면서 무슨 생각부터 하나요? 내 주머니, 내 가방 꼭꼭 챙기고 이러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 이미 다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정작 우리는 너무 안전하잖아요. 또 이제 서울, 경기와 지방은 또 다르더만요. 확실하게. 근데 그만큼 안전을 위한 장치가 잘 돼 있으니까. 그 말은 전쟁을 그만큼 잘 준비해 놨으니까. 솔직히 북한 때문에 우리나라가요, 군사대국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것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해가지고 이제는 전쟁 무기를 수출하는 나라가 되기까지 했잖아요. 그건 그만큼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전쟁을 준비해 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전쟁 준비를 위해서 더 많이 돈을 벌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있어야 전쟁도 준비할 수 있는 거니까. 북한이 핵을 가지고 노는 이유는 제일로 저렴하게 위협을 할 수 있는 길은 그거밖에 없어서 그래요. 지금 북한의 지금 군사력만 해도 100만 명이거든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많아도 장비는 다 녹슬어가지고 총알도 없어가지고 지금 쩔쩔 매고 있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핵폭탄에 올인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이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은 여전히 자신의 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죠. 돈을 벌려고. 그런데 오늘 말씀 전도서 3장 13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그랬어요. 수고하면서 낙을 누려라는 거예요. 수고하지 않고 낙을 누리려고 하면 뭔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고하면서 낙을 누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논리 전개가 조금 재밌잖아요. 땀이 날 정도로 일을 하면서 그것을 낙으로 여기라는 뜻인지, 뼈 빠지게 일하고 버는 돈으로 낙을 누리라는 뜻인지, 노동 자체를 좋아하면서 즐기라는 뜻인지, 선한 노동을 즐거워하라는 뜻인지. 악한 노동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 집을 도둑질하기 위해서 땅굴을 파야 되겠다. 그럼 굉장히 악한 노동이죠. 영화를 보면은 은행 털기 위해서 막 땅굴도 막 파고 그러잖아요. 땀 뻘뻘 흘리면서. 그것은 아무래도 선한 노동은 아니죠. 그러니까 노동의 종류도 선한 노동이 있고 악한 노동이 있는데, 선한 노동을 하면서 즐거워해라 라는 뜻인지, 노동은 고된 것인데 그렇지만은 그 자체가 좋은 것이기 때문에, 너의 건강에도 좋고 하여튼 좋은 것이기 때문에 즐거워하라는 뜻인지, 노동 자체는 즐겁지 않지만 하여튼 그것으로 인한 결과물은 좋은 것이니까 그것을 즐거워해라 하는 뜻인지 좀 우리가 애매하죠. 원문에는 좋다라는 단어가 번역되지는 않았어요. 우리 말씀에도 보면은 좋다라는 단어가 이제 히브리어로는 토브라는 단어인데, 13절에도 토브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12절에도 토브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성경에는 잘 번역이 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 토브라는 말은 없죠. 좋다라는 말은 없죠. 근데 이 12절에도 좋다라는 말이 2번 들어갔어요. 희한하죠?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 할 때 그 선자를 원래는 토브예요. 좋은 일, 선한 일. 이렇게 우리는 풀었고, 더 나은 것은, 더 좋은 것은 없다 할 때 또 토브가 들어가요. 근데 여기는 더 나은 것은 없다 이렇게 번역했을 뿐이에요. 네. 좋은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좀 이상하죠? 말 표현이. 토브. 선한 것보다 더 선한 것은 없다는 게. 선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이런 식의,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는 풀었어요. 예. 사실 대부분의 가정의 가장들은 아주 고된 노동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매일 하는 일이니까 몸에 이것을 그닥 어려워하지도 않으면서, 무엇보다도 이렇게 일을 하면서 내가 돈을 벌고 이 돈을 벌어서 내가 저 자식을 먹여 살린다. 이것 자체가 보람이고 행복이고 그래서 즐거운 거죠. 다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게들 살아가죠. 예. 이게 이제 또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할 때는 어렵지만은 익숙해지면 한 달 정도 되면은 이제 좀 익숙해지고, 한 3개월 지나면은 이제 아예 이제 몸에 이제 익어버리고, 한 3년 지나면 이제 전문가가 되죠. 그게 노동이거든요. 땀을 흘리지만은, 그래서 땀을 안 흘리면 오히려 몸이 더 안 좋고 막 그런다고 그래요. 노동자들의 말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네. 노동을 즐기는 사람들이죠.
제가 경험했던 것 중에 은행을 이제 정년퇴직하고 은행 지점장까지 하면은 무조건 퇴사죠. 은행에서는. 그런가요? 그런 줄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이 근데 너무 빨리 퇴사를 하니까 대부분 나는 뭐 먹고 사나 50대에 벌써 퇴사를 해버리니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어떤 분이 그렇게 몸이 약했대요. 그래서 나는 그냥 은행에 맨날 앉아서 그냥 일하고 그러니까 노동할 일이 별로 없으니까 나는 노동 좀 해야 되겠다고 선택한 것이 이삿짐 센터를 선택을 했어요. 몇 년에 이제 직원으로 들어가서 했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힘들다가 몇 개월 지나니까 몸이 가뿐해지면서 그리 좋더래요. 그리고 지병도 다 사라지고. 그래서 이분은 너무 즐거워가지고 이삿짐을 날리는 거야. 얼굴이 환해.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이제 교회 이사할 때 만나신 분이거든요. 저는 그 비 오고 그런 날은 요즘은 하지만은 옛날에는 비 오면 안 하고 그랬잖아요. 이사 안 하고 그랬는데 비 오고 그래도 자기는 집에서 이사를 하는데 뭘 하냐고 그랬더니 괜히 농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겼다가 다시 저쪽에서 이쪽으로 옮겼다가 막 그런데 집에서 한번 으쌰 들어 냉장 한번 으쌰 들어봤다 놓고 막 이런 일을 한대요. 그 냉장고라는 게 맨 처음에는 혼자 들기 힘드는데 나중에는 혼자 든 게 쉽대요. 둘이 들면은 오히려 더 힘이 더 들어간대요. 냉장고는 그냥 혼자 뒤에 딱 등에 기술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착 들면은 딱 균형만 맞으면은 쉽대요. 그게 부피 때문에. 부피는 큰데 무게는 그렇게 무겁지 않대요. 희한해요. 하여튼 다 기술이랍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쉬면 몸이 이렇게 좀 뻐글뻐글하고 찌뿌둥해서 좀 기분이 안 좋대요. 근데 한번 이렇게 딱 몸 쓰고 나면은 개운하고 좋대요. 그래서 이분은 하여튼 노동을 즐기는 그런 스타일인 거죠.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노동을 기쁨으로 하지 않아요. 내가 볼 때는 그 노동 자체가 싫어서가 아니라 그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윗사람의 지시를 받으면서 그 윗사람이 어떤 갑질을 하게 될 때에 겪게 되는 어떤 스트레스, 그런 것이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노동자들을 이렇게 속여먹는 세력들이 많죠. 사기꾼들, 어딜 가나. 근데 노동자들은 좀 복잡하고 정신 사나운 것은 생각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그런 일들을 그냥 그 사람 말 믿고 그냥 해버리면 그것으로 인해서 오게 되는 사업상의 여러 가지 고통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노동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지 않나 싶어요. 일 자체가 고통스럽다기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세한탄이 되고 내가 왜 이런 일이나 하고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일에 대한 만족을 못 느끼고 그러지 않나 싶어요. 부당한 대우, 무시당함. 그리고 또 대부분 이제 노동은 한 3개월만 배우면 금방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깊은 지식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전문 지식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지식은 없을 경우에 이제 두려워하게 돼 있고, 아무리 좋은 양질의 일자리라고 해도 이미 나는 그 기술이 있지만 이미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또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과의 갈등, 갑과 을의 갈등, 이런 것들 때문에 노동이 힘들게 되죠. 그리고 요즘에는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가 봤더니 인간관계 때문에 많이 힘들어요. 직장생활 내에서의 인간관계. 인간관계에 대해서 서툰 사람들은 진짜 힘들어요.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이 관심 밖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고 어떤 승진의 기회에서 어떻게 보면은 좀 이제 밀려날 수밖에 없고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잖아요. 그 고통스럽죠. 실력은 있는데도 인간관계 때문에 승진이 안 되시는 분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지방으로 가야 되기도 하고. 사람이 대부분 또 다 비슷비슷해요. 완전한 의인도 없고 완전한 악인도 없어요. 다 거만거만하니 적당히 선하기도 하고 어느 순간은 이기적이 됐다가 평상시에는 선했다가 결정적인 순간 악한 사람이 됐다가 그렇게 되죠. 몰래 악을 행하기도 하고 실수를 했는데 안 한 척 하기도 하고 남에게 이 실수를 덮어 씌우기도 하고 남의 공로를 가로채기도 하고 또는 내가 그런 어떤 억울함을 당하기도 하고 내가 그런 나쁜 짓을 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내가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내가 또 당할 때는 너무 억울해하고 막 그러죠. 이제 현명한 사람은 그날 잠자리에 들면서 자신의 일과를 잘 정리하고
사귈 것은 사귀고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리고 이것은 내가 잘못했구나.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이것은 내가 다른 방식을 선택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정리를 하면서 잠자리에 드는 사람은 그나마 그래도 나은 사람인데 힘든 사람은 뭐예요?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고 막 매달리는 사람. 어제 일인데 오늘도 계속 생각하면서 그래 우리 하루 정도 지나면 괜찮은데 3일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고 일주일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고 몇 달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났는데 내 앞에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소한 것을 가지고 미쳐버리겠어 나는.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세요. 병나. 인생 다 똑같아요. 나만 힘든 거 아니고 나만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럼 나는 다른 사람 안 괴롭히냐? 보니까 지도 괴롭혀. 그런데도 여전히 그래. 재밌죠? 인생이. 근데 내가 보니까 왜 그런가 봤더니 노동을 안 해서 그래요. 몸에 땀이 흘리면 잠자느라 다 잊어버리는데 얼굴에 땀이 안 흘리니까 깊은 잠이 안 와. 잊혀져야 될 생각들도 안 잊혀져. 이 피곤한 거야 인생. 또 안타까운 소식들이 있어요. 현재 우리나라 일터 현장이 참 처참한 지경입니다. 민노총, 특정 집단 채용 또는 건설기계 사용 강요, 업무 방해, 폭력, 신고하면은 보복행위 이런 것들 자체가 노동 자체를 악마화하는 그런 짓들이 아닌가. 진짜 이건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나라에서 그런 짓이 버젓이 벌어지는가. 난 너무 놀라요 지금. 그래서 민노총에서는 사무직원 채용 조건에 보니까 폭력 전과 경험 있는 자 우대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그 문서를 제가 봤어요. 폭력 전과 경험 있는 자 우대래. 야, 그래도 세부 규정이 보니까 이렇게 데모를 하다가 폭력적인 데모를 하다가 재패에 들어갔다 그러면은 그 자식들에게 그 가정에 하루에 얼마씩 지급이 돼요. 한 달에 보니까 몇백만 원이 지급이 돼요. 그게 있어 조항에.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싸우고 갑방 가더라도 우리 식구 먹이 살리는 데는 아무 이상 없다는 거야. 그런 조항이 있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경력을 쌓고 퇴사를 해도 퇴사를 했는데도 돈을 지급을 해줘요. 매달 몇백만 원씩. 그렇게 해서 나가는 돈이 어마어마하더만요 보니까. 그래서 저 사람들이 저렇게 열심히 뭔가 보상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요즘에는 그게 이제 옛날 간첩질 하던 사람들이 거기 이제 민노총이나 그런 노조에 가서 제일 위에 이제 그 간부급을 다 장악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그러잖아요. 이번 정부에서 확실히 그런 것들이 제대로 정의를 찾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요즘 일터 보니까 사무실 일터 살벌한 갑을 관계가 형성되면서 사소한 기싸움 현장이 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MZ세대 간의 갈등이 화두예요. 저는 386 세대니까 M세대는 지금 현재 30대, G세대는 저는 Z라고 해야 더 정감이 있는, 요즘에는 Z라고 하면은 꼰대라고 그러고 G라고 해야 좀 요즘 세상이 왜 이런가 모르겠어. 요즘 G세대는 G보다 Z가 더 낫지 않아요? 마징가 Z. 요즘 G세대는 20대에서 30대, 31세 이런 세대가 이제 G세대인데 그 M세대와 G세대 간의 갈등이 있다고 그래요. 젊은 사람들끼리 왜 그래? 근데 정말 있는 거예요? 공감해요? 공감이 안 돼? 내가 지금 갈라치기 하고 있는 거야? 아니요. 인터넷에서 떠돌고 있는 말을 내가 전하는 거야, 지금. 저는 그걸 처음 들어봤다. 너는 처음 들어봤다고? 행복한 G세대입니다. 아니, 전형적인 G세대인 것 같은데, G세대들은 자기가 그런 줄을 모른대요. M만 고통당한대요. 더블 Z는 무슨 뜻인가요? G 중에 G.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MZ세대 갈등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핵심적인 표현이 뭐냐면 요즘 M세대는 눈치가 없는 게 아니라
눈치를 보려고 하지 않는다. 굉장히 뼈 있는 말 같아요. 눈치가 없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철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왜 눈치를 봐? 당당하게 난 어느 누구의 눈치도 안 봐. 이렇게 되는 거야. 일부러 아이팟 딱 켜고 일하고 그래서 어이 불러도 대답 안 하고 그래서 야 너 왜 내가 불러도 대답 안 해? 아이 못 들었습니다. 지금 아이팟 끼고 노래 들으면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일하는데 왜 노래를 들으면서 일을 하냐고 그래. 이상하게 저는 노래를 들으면 일이 잘 되는 그런 스타일이라서 이게 미꾸라지처럼 잘 말로는 빠져나가 막 이렇게 어떻게 반박을 할 수가 없어. 그렇다고 해서 너 말이야 이렇게 하면은 꼰대신가 보다 이렇게 되니까. 네. 요즘 예를 들어서 40대 50대들은 절대 20대 건들지 않습니다. 건드려봤자 피곤하니까. 내가 왜 쟤들 때문에. 그러니까 야 대리 알아서 해. 그렇게 하지 과장급 부장급들이 신입사원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않잖아요. 그게 얼마나 피곤한 일이야 그거. 권위도 안 서고. 근데 이제 왜 MZ세대 갈등이 생기냐면은 이제 각 단체마다 이제 허드렛 일이 있잖아요. 설거지를 해야 된다든지 하여튼 청소를 해야 돼, 정리정돈을 해야 된다든지 가서 복사를 해야 된다든지 가서 커피를 끓여와야 된다 이런 것들을 아주 잘 자란 어떻게 보면 머리 쓰는 손가락 쓰는 일이 아니라 하여튼 가서 일을 해야 되고 땀을 좀 그리고 땀이라고 해야 될지 어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도 하여튼 허드렛 일이죠. 그러니까 허드렛 일을 하여튼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이걸 사실은 G세대가 옛날에는 했는데 지금은 M세대가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M세대가 20대 때는 당연하게 했는데 요즘 20대는 절대 그런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결국은 M세대가 눈치를 보다가 M세대가 하는 거야. 야 내가 이럴 바에 내가 사표를 던지고 싶은데 못하는 거야. 왜냐하면 몇 달 전에 전세금 대출 받은 것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사퇴를 할 수도 없어.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자니 너무 자존심 상하고 쿨해 보이지 않고 이런 사소한 일로 또 화가 났다라고 생각하는 내 자신이 너무 밉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M세대가 고통스러운 세대예요. 낀 세대. 야 어떡하나. 내가 G세대처럼 행동할 수도 없고 나는 그 세대가 아닌데 저렇게 뻔뻔한 세대는 나는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쟤들이 해야 될 일을 내가 왜 해야 되나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G세대의 특징과 대응 방안에 대한 논란을 보니까 내가 놀랐어요. 굉장히 자료들이 많아요. M세대들이 이 G세대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그 고민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 저도 놀랐어요. 이게 지금 사내 갈등입니다. G세대에게 M은 꼰대고 이미 꼰대가 됐고 M에게 G는 꼰대임을 들키고 싶어하지 않는 자가 되었어요. 애매합니다 지금 이거. 근데 여러분 G세대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G세대는 제일 지금 많이 알려져 있는 그 말은 뭐냐면 얘네들은 합리적인 자들이다 하는 거예요. 전통이나 관습, 어떤 율법 이런 것에 얽매이지 않는 합리적인 세대다. G세대는. 합리적인 사고를 하고 합리적인 소비를 한다. 적어도 M세대쯤은 지금은 그래도 체면을 생각하고 돈 쓰고 싶지 않지만은 인사상 내가 이렇게 이런 게 M세대에게는 남아있는데 G세대에게는 내가 왜 내 돈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상사가 와서 자 오늘은 내가 쏠 테니까 마음껏 먹으라 그러면 속으로 법카 쓰면서 생생 내기는 그게 이제 G세대야. 근데 맞는 말이잖아 또. 그죠? 생생 낼 것이 없죠 사실. 그냥 자기가 허락권자이기 때문에 그냥 마치 근데 자기 회사 돈을 자기가 내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니까 꼴보기 싫다 이거지. G세대는 또 이제 재미에 민감하죠. 유튜브 세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두엽보다는 후두엽이 발달한 세대라고 그래요. 굉장히 감각적이고 영상으로 사고하는 세대고 개성이 강하고 또 핵심적으로는 윤리적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현 시대의 윤리에 밝아요. 그래서 윗사람이 뭔가 잘못하면 오히려 지적질을 해. 왜 그러냐. 네 잘 몰라서 네 세상 아직 덜 살아봐서 그러는데 이건 눈 감아주고 그거 왜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G세대 앞에서는 윤리적으로 살아야 돼요. 하여튼 여러분 지혜롭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가정에서는 가사노동 때문에 부부간의 갈등이 심한 것 같아요. 뭐 이것은 옛날부터 있었던 얘기인데 하여튼 역할 문제로 갈등이 심해졌어요. 그래서 어떤 가정에서는 아예 여보 우리 앞으로 대화를 할 때 존댓말을 서로 씁시다. 그렇게까지 하는 가정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 부부는 평상시에 존댓말을 씁니다. 기분 나쁠 때 거꾸로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평상시에 존댓말을 쓰고 기분이 나쁘면 반말을 합니다. 반말을 하면 저 사람 지금 기분이 안 좋구나. 조심해야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가정은 평상시에 반말을 하다가 좀 기분 나쁜 일 있으면 존댓말. 저 사람 존댓말 쓰는 거 보니까 화가 났구나. 보통 가정은 그런 것 같은데 우리 가정하고 거꾸로예요 보니까. 요즘 우리나라는 남자라도 요리를 즐기는 남자가 상남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 요즘 트렌드가 그런다고 그래요. 노동은 둘째로 치고 감정 노동도 노동이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사람 기분 맞추는 것이 이제 가장 이제 힘든 노동이다. 이 감정이라는 게 굉장히 미묘하죠. 사람마다 차이가 큽니다. 똑같은 말을 해도 어떤 사람은 기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기분 나빠해요. 이게 누구에게 맞춰서 내 고객님 할지를 이게 정할 수가 없어요. 그냥 상대방이 기분 나빠하면 그냥 나쁜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 감정 노동을 많이 하지 않으려면 결국은 그 사람과 오래 사귀면서 지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러는 거야 하고 이해가 되면은 편해져요. 근데 그렇게 이해가 되기까지가 힘든데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되기 전에 네가 하면서 끊어버리죠. 손절해버리고 그 사람 이해하기 전에 이미 그냥 단절이 돼버려. 그러니까 이게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해하려면 오랜 세월이 필요한데.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드릴 수 있는 말은 선이 들어오거들랑 적어도 3번은 만나라. 한 번 만나보고 그 사람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내 기분에 맞춰서 내가 살려고 하는 것은 본인에게도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내 기분에 신경 쓰기보다는 그것을 초월하려는 노력을 하는 게 지혜로울 거예요. 며칠 전에 제가 영등포 시장 갈 일이 있어서 어떤 사장님하고 가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분 좀 기분이 좀 안 좋으셨나 봐. 나야 더 싸게 사고 싶어서 한 말인데. 그래서 그분이 이제 한 말을 내가 나중에 이제 무슨 말을 했는지 이제 말씀 안 드릴게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근데 그분의 말을 곰곰이 생각을 해 보다가 내가 기분 상해야 할 말을 그분이 했지 않나는 의심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도 이제 하고 싶은 말을 막 하다 보니까 그랬겠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기분이 좀 저도 묘해지더라고. 이걸 내가 지금 기분 나빠해 말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사람 말이 기분 나쁜 내 자존심을 상하는 말인가 아닌가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네. 대면에서 들을 때는 그러냐고 하면서 서로 웃으면서 했지만 나중에 왜 그런 말을 했을까를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막 헷갈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중에 가서 그랬냐고 따져야 될까요? 이런 거 꼭 가서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네. 결론은 뭐냐면은 어찌되었든 지나간 일이니까 잊어버려야죠. 그게 현명한 거죠. 그리고 사실은 그 사람도 나 기분 나쁘라고 한 말이 아니라 자기 기분 좋으라고 한 말이거든요. 자기 기분 풀려고 한 말이니까. 내가 이제 가격에 사실 1,000원, 2,000원 차이거든요.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이거 어떻게 하면 더 싸게 살 수 있어요? 내가 자기로서는 나에게 굉장히 싸게 주는 편인데 왜 그러시냐는 들어 얘기를 하니까 자기로서도 조금 이제 자기를 표명하려고 했던 말이니까. 하여튼 이게 어찌됐든 지나간 일이 잊어버려야 되는데 설교에 언급하는 거 보니까 잊어버리지는 못한 것 같아요. 확실한 것은 요즘에는 예전에 비해서 사소한 일로 감정이 상하는 일이 많아졌어요. 보니까 저를 비롯해서 대부분 사람들이 굉장히 사소한 일인데 옛날 같았으면 그까짓 거 일도 아닌데 마음에 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예를 들어서 60년대 70년대 같았으면은 차장이 소리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이상한 말들을 많이 해. 그런데도 우리는 듣는 덕 많은데 니 그러든지 말든지 하고 살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너무 사소한 말인데도 절대 그냥 지나치지 않아요. 예. 그러면서 관계가 틀어집니다. 그래서 말을 곱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한두 번 당하다 보니까 이제 상처가 되니까 자기도 상처가 되니까 아예 입을 다물고 사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되도록이면 말 안 해요.
어차피 해봤자 소용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또 이제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중노동은 뭐 외국인 노동자를 사용하잖아요. 우리는 가벼운 노동을 하든지 정신 노동을 하든지 감정 노동을 하든지 그러니까 이 땀이 얼굴에서 날 일이 적어졌다 그 말이에요. 제 말은. 구조적으로. 우리 사회가 구조적으로 얼굴에 땀을 흘리는 일이 적어졌다. 자, 그래서 더 힘들어졌다 그 말이에요. 살기가 오히려. 노동의 중요성, 땀 흘림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깊이 해왔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라 그 말입니다. 물론 이제 되도록이면은 말도 잘 해가지고 그런 어떤 사소한 오해라도 없는 게 낫지 않습니까? 이렇게 두 가지 해결책이 있어요. 가벼운 노동이라도 즐기자. 가벼운 노동을 익숙하게 노동을 싫어하지 말고 없는 것도 만들어서 노동을 즐기자. 운동이라도 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말도 잘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어린이들은 말 한 가지 배우면 며칠 동안 종알종알 합니다. 요즘 그렇지 않나요? 새로운 표현을 배우면 그게 자기 마음에 들면 그걸 아주 계속 하면서 말 연습을 하거든요. 요즘 어른들은 그러나요? 안 그러죠. 어른들도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말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런 말 연습을 드라마에 보니까 잘하더라고. 드라마에서. 그래서 드라마에서 어떤 말이 내 마음에 쏙 들면 메모를 꼭 하세요. 그걸 메모를 하고 내 식으로 그것을 또 단어를 나열을 해가지고 그걸 계속 연습을 하는 거예요. 억양을 바꿔서 해봤다가 머릿속으로 어떤 상황을 상상을 하면서 계속 그 말을 입에서 되뇌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말이 필요할 때 튀어나옵니다. 대부분 누군가가 말했는데 적당한 말을 하지 못해서 분위기도 이상해지고 내 마음도 기분 나빠지고 상대방도 기분 나빠진 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말을 연습하는 게 필요해요. 각자가. 근데 저 사람이 했던 말 나도 하면 좀 그러니까 나는 나대로 그것을 잘 다듬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그것을 노트에 반드시 써야 되고 계속 읽으면서 계속 혼잣말 중얼중얼 하면서 그 말을 연습을 해야 됩니다. 많지 않아요. 한 100개만 있으면 인생 살기 편합니다. 한 100마디 정도만. 한 몇 개월 걸리겠죠? 한번 그렇게 숙달해 놓으면 그때 뭐 1년에 한두 마디씩 더 추가하면 되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말 때문에 실수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육체적인 노동을 좋아하고 실천하자. 두 번째는 말노동, 좋은 말을 열심히 연습해서 활용하자. 그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남녀노소 구별 없이 그리고 일터에서는 뭐 상하 직급과 관계없이 이런 허드렛 일은 그냥 본인이 잘 앞장서서 하는 게 제일 좋다. 그걸 가지고 자존심 상할 필요도 없고 아랫사람들을 위해서 윗사람이 하면 어때요? 나는 그런 거 해도 괜찮던데. 이게 내 취미라고 하면서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또 이 허드렛 일도 해본 사람이 해야 또 잘하지. 그러니까 잘 해봐야 돼요. 설거지도 잘 해봐야 돼요. 객관적으로 볼 때는 저보다 제 집사람이 설거지를 훨씬 잘하는데 주관적으로 볼 때는 제가 잘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소한 개인 감정으로 흘리는 눈물이 있다면 그 눈물을 초 단위로 줄이시기 바랍니다. 절대 혼자 있으면서 훌쩍훌쩍거리면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10초 안에 눈물을 닦고 잊어버리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 절대 상처받은 말을 가지고 10초 이상 울지 마세요. 지혜롭지 못합니다. 대신 나라를 위해서 흘리는 눈물을 길게 흘리세요. 이건 정서적으로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소망의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기도 노동을 습관화하십시오.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노동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당에 오는 것, 예배에 집중하는 것, 예배를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는 것, 이것을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고 그 수고를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수고로움에 대해서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자녀라면은 야, 너 이번에 좋은 점수 받아왔네 하면서 칭찬하기보다는
어떤 아이가 조금이라도 어떤 육체적인 노동을 통해서 수고를 하는 것이 보이거들랑 칭찬을 해 주십시오. 공을 찼어? 잘했다, 잘했다. 이렇지 않겠어? 잘했다, 잘했다. 네 손 안 다치게 해야 된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수고로움을 칭찬합시다. 수고했다고, 잘했다고. 땀 흘리는 거 보고 칭찬하시고.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오늘 이 말씀을 생활 속에 실천하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래전부터 수고하면서 낙을 누리며 살라고 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더 좋은 삶의 태도와 습관을 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으로 나의 삶의 지표를 삼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오니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시고 그 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